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장인 어르신의 칠순잔치. 오늘따라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치는 겨울바람에 그의 눈가가 살짝 떨렸습니다. 옆자리의 지연은 조용히 거울을 들여다보며 화장을 고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없이 흐르는 긴장이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오늘이 장인어른의 칠순이라는 사실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몇 년 전부터 병원비와 대출이 쌓이며 그가 준비한 선물조차 변변치 않았기 때문이죠. 지연은 그런 남편의 어깨를 흘깃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시선엔 걱정과 미안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엄마가 일찍 오라 했어요. 지연의 말이 차 안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민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대답 대신 운전대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식당에 도착하자 벌써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박노식 선생 칠순을 축하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붉은색 한복 차림의 장모가 손님을 맞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왔구나, 김서방. 고생했네. 장모의 목소리는 겉으로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단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지연은 빠르게 안으로 들어가며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민수는 구석자리에서 외투를 벗고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식당 안에는 활짝 웃는 얼굴들이 가득했지만 그 웃음은 자신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처남 진수는 멀리서 민수를 보더니 팔짱을 끼고 다가왔습니다. 형님, 오랜만이네요. 요즘 뭐 하세요? 그는 웃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가벼운 조롱이 비쳤습니다. 민수는 짧게 그냥 지내요. 라고 답했습니다. 말끝이 허공에 부딪혀 금세 흩어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각종 사내진미가 차려지고 손님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았습니다. 장인은 붉은 한복에 금사로 수놓은 도포를 걸치고 등장했습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노식은 고개를 숙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장인은 늘 존경스러웠지만 동시에 그 앞에 서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기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시선을 느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미소로 손을 잡아주었죠. 잔치의 첫 인사말이 시작되자 카메라는 천천히 가족들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웃음 속에 감춰진 긴장, 자부심과 불안이 뒤섞인 눈빛들이 교차했습니다. 그 속에서 민수는 홀로 낯선 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만큼은 조용히 넘어가자.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식당 중앙에는 커다란 원형 식탁이 놓였고 그 위에는 붉은 전복찜과 잡채, 탕수육, 육회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조명은 따뜻했지만 분위기는 어딘가 미묘하게 얼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맨 끝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장모와 처남, 처제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 앉아 가족들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고 있었어요. 김서방, 요즘 회사는 잘 다니나? 장모의 질문이 식탁 위로 흘러나왔습니다. 말투는 상냥했지만 뒷말에는 미묘한 날이 숨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젓가락을 멈추며 작게 웃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목소리는 낮았고 주변의 웃음소리 속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처남 진수는 기다렸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형님, 그럭저럭이라뇨? 지난번엔 회사 정리했다면서요?
그 말에 식탁 위의 수저들이 잠시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헛기침을 했고 누군가는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대답 대신 물컵을 들이켰습니다. 처제 진이가 이어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가 능력 있어서 다행이에요. 요즘은 여자들이 남자보다 잘 버니까. 그 말에 몇몇 친척들이 피식 웃었습니다. 민수는 시선을 떨군 채 접시의 음식만 바라봤습니다. 그의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지연은 더는 참기 어려웠습니다. 진이야, 그건 농담이 아니지. 낮게 내뱉은 말에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장모는 그 말을 듣고도 모른 척 술잔을 돌렸습니다. 장인은 옆자리 손님과 대화를 이어갔지만 표정엔 미묘한 긴장이 스쳤습니다. 민수는 애써 웃으며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날엔 그냥 즐겁게 먹는 게 좋죠. 하지만 그 말조차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의 눈빛에는 서운함과 분노가 뒤섞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팔밑을 조용히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버텨요. 장모가 그 모습을 보고 흘깃 웃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지연이 복이 많아. 착한 남편 얻었잖아. 그 말은 칭찬처럼 들렸지만 속뜻은 누구보다 뚜렷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탁자 위의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식당의 다른 테이블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만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장인은 술잔을 들다 말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빛이 사위의 굳은 얼굴을 스쳤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잔을 내려놓는 장인의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인 남편을 바라보며 마음속에서 작게 다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녀의 눈빛 속엔 싸늘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잔치의 열기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식당 안에는 웃음소리와 술잔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식탁만은 달랐습니다. 형식적인 웃음과 억눌린 표정만이 공기를 눌렀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처남 진수의 볼은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의자에 비스듬히 기대며 한껏 여유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님, 요즘 이렇게 좋은 음식 드시기 어려우실 텐데 오늘이라도 많이 드셔요, 하하. 진수의 말투에는 묘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말에 어색하게 웃었어요. 민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미소는 금세 굳었습니다. 지연은 술잔을 잡은 손을 내리며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그러나 장모의 시선이 곧바로 지연을 향했습니다. 잔칫날 분위기 망치지 말아라.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눌린 분노가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가족 앞에서 더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는 멋쩍게 웃으며 술잔을 비웠습니다. 농담인데 왜 다들 심각하게 받아요? 그 말에 처제 진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럼요, 다 가족끼리 하는 얘기인데요. 지연은 속으로 깊이 숨을 삼켰습니다. 테이블 위의 음식이 더 이상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서서히 무언가가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지막 불씨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손등 위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지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빛이 창백했고 눈동자는 흔들렸습니다. 민수가 작게 그만해요라고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억눌러온 감정이 한꺼번에 솟구쳤습니다. 모두 다! 지금 감히 우리 남편을 능욕해!
지연의 목소리가 떨리며 터져 나왔습니다. 진수, 진이 너희들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 뭐 하고 있었지? 진수 너는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가고 진이는 남자친구 만나느라 정신 못 차렸었지? 너희가 그렇게 아버지께 무심할 때 내가 아버지 곁을 지킬 수 있게 회사도 정리하고 그 돈으로 우리 남편이 뒤에서 병원비를 다 내고 있었다. 당신들 몰랐죠? 그녀의 목소리엔 분노와 서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장모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고 진수는 놀란 눈으로 매형을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더는 나도 못 참아. 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상위의 국그릇을 쓸어내렸습니다. 순식간에 그릇들이 바닥으로 쏟아졌고 음식 냄새가 퍼졌습니다. 잔치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탄식과 종업원의 외마디 소리가 뒤엉켰습니다. 민수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 슬픔이 번져 있었습니다. 장인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지연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그 손끝에서 마지막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금속 소리가 바닥에 닿으며 잔치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잔치장은 마치 태풍이 지나간 뒤처럼 조용했습니다. 바닥에는 국물과 음식 조각이 흩어져 있었고 사람들은 말을 잃은 채 서로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누군가는 나가려다 멈췄고 누군가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냉랭한 공기가 식당 안을 감싸고 있었어요. 지연은 여전히 자리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꽂혀 있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 분노, 그리고 부끄러움이 뒤섞여 있었죠. 민수는 자리에 앉은 채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내려앉아 있었고 시선은 텅 빈 접시 위에 머물렀습니다. 장모가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연아.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여전히 체면을 지키려는 냉기가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알겠죠, 엄마.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처남 진수는 당황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형님, 그게 진짜예요?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습니다. 장인의 시선이 천천히 민수에게 옮겨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깊고 무거운 눈빛만이 오갔습니다. 장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는 민수 앞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게 한숨을 내쉬며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랬던 건가? 그 말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지연은 눈가를 닦았습니다. 무너진 잔치상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었죠.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장모의 얼굴은 복잡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진수와 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지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닿는 순간 모든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깨진 그릇을 치우며 한숨을 쉬었지만 그조차도
이제는 배경처럼 들렸습니다. 장인은 마지막으로 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게.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민수와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잔치장을 나섰습니다. 그날의 웃음은 사라졌지만 대신 진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식당을 벗어나자 겨울밤에 찬 공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길가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며 차창에 비친 표정은 서로 닮아 있었습니다. 지연은 차에 타지 않고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이어지고 있었죠. 민수는 트렁크에 기대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볍게 들썩였습니다. 많이 놀랐죠. 지연의 목소리가 낮게 흘러나왔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언젠간 말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 말에는 안도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어도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지연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미안해요. 그 자리에서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거짓이 없었습니다. 민수는 손에 쥔 차키를 내려놓으며 웃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아무도 말 못했을 거예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식당 안의 조명이 서서히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종업원들이 깨진 접시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식당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박노식 선생 칠순잔치. 그 문구가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잔치는 끝났지만 무언가가 새로 시작되는 듯했죠. 지연은 남편의 곁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민수의 팔에 닿자 그제야 그의 긴장이 풀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이 옷자락을 흔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따뜻했습니다. 민수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조금은 편하게 살아요. 짧은 말이었지만 지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에 민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둘 사이를 감싸던 냉기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지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요. 민수는 천천히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으로 들어온 온풍이 차가운 손끝을 감쌌습니다. 도로 위로 차의 헤드라이트가 길게 뻗어나갔습니다. 그 불빛은 겨울밤의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잔치의 소동은 이미 가족들 사이에서 입을 통해 돌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연락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을 깬 사람은 뜻밖에도 장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의 휴대폰으로 조용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간 괜찮으면 잠깐 들르게. 장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집을 나섰습니다. 초겨울의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발걸음은 묘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래된 양옥집 문 앞에 도착하자 장인은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들려 있었어요. 왔는가? 장인은 짧게 인사하며 민수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거실에는 정갈하게 차려진 다과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 안에는 은은한 국화차 향이 감돌았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장인은 천천히 찻잔을 민수 쪽으로 밀었습니다. 그날 일은 미안하네. 그 한마디가 공기 속에서 길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인은 눈을 마주치지 않은 채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체면이 전부인 줄 알지. 자네가 우리를 생각해서 그런 일을 했는데
그걸 몰랐네.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민수는 그제야 고개를 숙이며 손을 모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그냥 가족이니까 한 일입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인은 천천히 일어나서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병원 영수증과 함께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때 고마웠네. 이제부터는 내가 도울 차례야. 짧은 문장이었지만 민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장인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가 버텼네.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입술 사이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별 말씀을요. 낮은 목소리가 방안을 메웠습니다. 그 순간 문틈으로 지연이 살짝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남편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늦가을의 햇살이 창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먼지 하나하나가 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장인은 손을 들어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공기가 좋네.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보다 더 많은 이해가 그 사이를 흘렀습니다. 문 밖에서 지연이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아도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추었습니다. 잔치 이후 처음으로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화려한 음식 대신 소박한 미역국 냄새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장모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고 장인은 조용히 신문을 접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민수는 식탁 한쪽에 앉아 아이의 밥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긴장 대신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옆에서 국을 덜어주며 아버지, 미역국 식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생일상이네. 그 한마디에 모두의 웃음이 번졌습니다. 처남 진수는 어색한 표정으로 민수 옆에 앉았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다 밥공기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님, 저번엔 죄송했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지요. 두 사람의 짧은 대화 속에 묘한 따뜻함이 흘렀습니다. 장모는 미역국을 나르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땐 나도 너무했다. 그녀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장모는 딸의 손등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장인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날 잔치 때와는 다른 공기가 흘렀습니다. 화려한 음식도 억눌린 체면도 없었습니다. 대신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 속에 이해와 평온이 자리하고 있었죠. 아이의 웃음소리가 방 안에 맑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숟가락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장인에게 향했습니다. 장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일 덕분에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됐네. 목소리는 낮았지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남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이제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지연이 민수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식탁 위엔 아직 따뜻한 미역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국물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김이 천천히 사라질 때까지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웃으며 서로의 존재만을 느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